최근에 주식 이야기 많죠? 떨어졌다고 다시 오르고 했는데 동학개미 승리 20%는 먹었다. 먹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상위 10개 종목 중 7개는 저가 매수고, 개미 중에서도 대왕개미들이 먹고 빨리는 개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공포 수익률 67%. 저점에서 산 사람들 기준으로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는데, 보통 동학개미들이 요때만 들어갔어요. 거의 뭐 요 정도 올라가서 들어갔지. 요때 산 사람들이 얼마나 수익 냈냐? 그것도 전체적으로 유동성 많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자산적으로는 올랐죠. 부동산이랑 똑같아요. 부동산 내 집 10억 됐으면 자산은 올라갔죠. 이득 본 거 같죠. 근데 팔지 않으면 그건 내 돈 아니다. 뭐 3연승, 동학개미 승리, 호갱이 아니다. 공포는 뭐 매수 기회, 뭐 주역은 동학개미,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지금 비정상적인 유동성이 들어가고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20, 30대들의 B2 끌어온 것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자, 코스피 어때요? 최근에 최고점 찍었다고 그랬는데 고점 그 전에 찍었었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 다시 떨어졌죠. 지금 뭐 조금 올라갔는데 떨어진 상황이죠. 3천 밑으로 떨어졌다 이제 다시 3천 찍은 거죠. 오늘 한 2% 올라서. 그러니까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배경에 게임스탑이 있죠. 92% 폭등했고 개미가 공매도를 이겼다. 우리나라 지금 공매도 얘기 나오니까 개미 공매도 이겼다, 이거 자꾸 여론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 안 팔아. 개미 군단 뭐 다음 타격해는 곧 뭐 대박 났다, 승리하면서 막 합성해놨죠. 게임스탑이 주가가 너무 낮다, 우린 팔지 않는다 하고 적힌 사진을 올렸다. 이 아저씨 뭐 하는 아저씨예요? 미국의 허경영이라고 불리는 거죠. 저기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면은 민주당 탈당해서 임대료 젠장할 비싸당 뭐 이런 당 만든 아저씨인데, 저 사람 합성해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주가 계속 뛰고 있다. 미국 개미도 승리했으니까 우리나라 개미도 승리할 것이다. 이제 뭐 공매도 따윈 무섭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게임스탑 승리 과정을 볼까요? 주가가 이래요. 처음에 4달러 정도 됐는데 이 라이언 코엔이라는 사람이 중점적으로 좀 매수를 했죠. 많이 매수했어요. 대주주가 됐죠. 그러면서 게임스탑이라는 게 오프라인 게임 이런 쪽 다루는 건데, 온라인 쪽으로도 뭐 하겠다 하면서 좀 비전을 냈더니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거의 40달러까지 오릅니다. 그러니까 막 공매도 세력들 유입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공매도 세력들이 유입되니까 개미들끼리 모아가지고 공매도? 이것들이 하면서, 공매도란 뭐였어요? 공매도가 이익 버는 법. 10달러짜리가 9달러로 떨어질 게 예상이 된다, 3일 뒤에. 그렇다면은 10달러에 주식을 빌려와서 팔아요, 10달러에. 자,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돼요. 그래서 9달러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매수해요. 100주를 빌려서 100주를 했다. 그렇다면은 개당 10달러에 팔아서 9달러에 다시 샀으니까 100달러를 번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100주 빌려줘서 고마워 해가지고 뭐 수수료로 한 뭐 20달러 정도 뭐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버는 것이 공매도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9달러로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11달러로 올려버렸다. 그러면 11달러로 사니까 이 사람은 100달러 손해보고 빌려준 가격까지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피 보는 거죠. 수수료는 줘야죠, 빌린 건데. 근데 문제는 만약에 10달러 투자를 했다, 그래서 100주를 샀다. 그렇다면 최고 볼 수 있는 손해는 1000달러죠. 그런데 공매도 같은 경우 얘가 11달러가 아니라 30달러로 올려버렸다. 100주를 샀으면 2000달러 손해보는 거죠. 300달러로 올랐다. 그렇다면 29,000달러 손해보는 거죠. 3000달러로 올랐다. 29만 9,000달러 손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한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매도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거 주가 폭등시켜버리면 위험한 건 공매도 세력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달려들어서 가격을 올렸다. 담합해서 140달러 때까지 막 올리죠. 그리고 3일 만에 막 폭등하죠. 다 상관 아니에요. 근데 저들 중에서도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재매수해가지고 손절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담합해서 주가 올리고 담합한 주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매도도 재매수해야 되죠. 그래서 467달러까지 올랐다. 그리고 떨어진 거죠.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가요. 현재 가격 325달러까지 올랐는데 왜 다시 오를까요? 떨어질 때는 뭐 떨어진 거고. 버티니까. 일부 헤지펀드들이 손 털고 나와서 항복을 선언했으나 멜빈 캐피털이나 히스톤 리서치 이런 데가 털고 나왔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굳건히 버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버텨야 돼요, 이 사람들? 청산됐다고 하는데 아직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어? 하고 다시 띄우고 있는 거죠.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 저런 식으로 이제 투기성으로 장난질 들어갈 때는 누군가가 손실을 입으면 그만큼 수익을 보는 거죠. 지금 개미들은 누구의 손실을 수익으로 보고 있다? 헤지펀드들의.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가능한 거 아니냐, 개미는 계속 승리한다, 이런 여론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주식 사라는 이유, 맨날 유동성 공급해서 화폐 가치 하락하니까 경기 부양책 나오니까 주가 계속 오를 거야. 단기간 저평가됐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닷컴버블 터지고 나서도 결국엔 조금씩 올랐는데, 특히 코스닥이 닷컴버블이죠. 닷컴버블 터지고 나서 안 올랐으니까 거의 상승 여력 충분하다. 과거와는 다르게 개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르다. 그러니까 주식 사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고 지금은 거품이 낀 시장이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공부해서 살 수 있으시고 장기적으로 분석 가능하고 진짜 가치 투자하는 거 정도로 분석해서 들어가면 모를까. 안 그러면 물린다는 거죠. 초보들은. 자, 이유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금리 인상되죠. 그렇다면 예전만큼 유동성이 안 나오죠. 첫 번째, 은행에서도 규제 들어가고 있어요. 대출 규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동성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유동성이 시장이고 주식은 그래도 그나마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수익을 보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들이 돈을 버니까 생산성이 있게.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완전 유동성만 가지고 노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유동성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다. 버핏지수 보면 나오죠. 버핏지수 뭐예요? GDP 대비 시가 총액이다. 이것을 버핏지수라고 하죠. 자, GDP가 뭐예요? 실물 경제죠. 그리고 시가 총액은 자산 시장이죠.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괴리가 커져가고 있다 라는 소리죠. 자, 언제? 닷컴 버블 터질 때, 그리고 이때 리먼 터지기 직전에도 거품 꼈고 지금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끼고 있다. 버핏 지수가. 우리나라만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윌셔 5000 대비 GDP. 윌셔 5000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우존스, S&P 다 마찬가지예요. 닷컴 버블 때 꼈다가 떨어지고 쭉 다시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의 괴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삐끗하면 터지는 거예요. 예전에 경제대공황 때 거품인 거 몰랐을까요? 거품인 거 아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도 넣은 돈보다 더 크니까 벌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들어가면서 계속 버블 키우다가 터진 게 경제대공황이고 닷컴 버블이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일본 버블도 그렇고 리먼 브라더스 다 똑같아요. 튤립 버블도 똑같아요. 모든 버블은 다 똑같이 돌아갔다. 단지 버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버블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가지 위험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한없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다시 오르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 오르면 수출 잘 되고 좋아. 근데 제가 원달러 환율 얘기 많이 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주가에 영향 굉장히 많이 준다고 그랬죠. 이야기했지만 만원짜리 주식이 1,500원으로 오를 것이 예상이 되더라도 달러 가치가 1달러에 1,000원에서 환율이 올라서 1달러에 1,100원으로 올라버린다면 만원 샀으면 10달러 주고 사가지고, 그렇죠? 1,500원 남겨서 다시 달러로 환산하려고 봤더니 10달러가 안 돼요. 9점 몇 달러밖에 안 돼요. 주가는 올랐는데 내가 본 이익은 없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똑같죠? 집값이 오르면 매수가 붙고 집값이 떨어지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그리고 팔려고 하는 것처럼 집값이 오르면 사려고 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팔려고 하는 거죠. 거품이든 아니든 심리가 그렇게 되죠.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환율이 700원까지 떨어졌다 라고 하면은 1,500원 해가지고 5% 올랐는데 15달러로 해가지고 내가 버는 돈은 5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거죠.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유출이 되는 거다. 미국에서 달러 엄청 찍어내는데 달러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경기 상황이 더 안 좋게 예측하고 있는데 추가 부양책이 안 나오고 있죠.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실망해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유동성 이 정도 공급되는 거는 이제 영향이 없다.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물론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왜냐면 유동성을 푼다고 하는데도 조금 오른 거는 지금 위험자산에서 빼서 안전자산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고, 외국인들이 돈 빼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자, 게임스타 개미가 이겼으니까 우리나라도 개미가 이길 거야 라고 좋은 방향으로만 볼 수 있느냐. 자, 헤지펀드들 돈 날리고 있죠. 자, 헤지펀드들이 미국에만 투자했을까요? 자, 공매도 지금 버티고 있다고 그랬어요. 버티는 동안 자금 필요하죠. 중간에 파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내 거 빌려간 거 내놔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자금은 어디서 마련해요? 딴 거 팔아서 마련해야 되죠.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물론 미국 내 주식 같은 거 파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신흥국이나 혹은 기타 외국 주식들 팔아가지고 여기에 버티는 총알 마련하는 거죠. 떨어져 나가면 엄청난 손실이 있게 되니까 딴 데 팔아서라도 손실 안 나고 개이득이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팔면서 버티는 거죠. 외국 중에서 하나가 우리나라가 들어가지 말란 법이 있나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미 폭락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기타 여러가지 있죠. 유동성 축소하고 있고 여러가지 있지만 버티는 거 어디서 빼오겠어요. 외국 주식 팔아서. 요 헤지펀드가 확실히 그러고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인접 주변 나라들에서 빼가지고 메꿀 텐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죠. 원달러 환율 상승이랑 게임스타 버티기, 요거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라는 점은 생각을 해둬야 되죠. 결론, 그럼에도 계속 주식은 오르니까 지금 사세요 라고 하고 있죠. 주식 오르니까
사서 이익 보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운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큰 이익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유동성을 끌고 와서 본인들이 차익 남기고 빠져나간다. 그리고 새롭게 또 들어와서 또 유동성 끌어들여서 차익 남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식이 오르고 자산이 오르는 것 같지만 올랐을 때 파느냐 못 파느냐, 차익 남겼다가 이 유동성은 어떻게 날아가요? 9승 1패로 다 날아가죠. 처음에 여윳돈으로 투자해봤는데, 여윳돈 소액 투자해봤는데 남네? 두 번째도 해봤는데 남네? 세 번째 해보면 욕심이 생기죠. 여윳돈 전부 투자해보죠. 그래도 남어. 빚 조금만 내서 해볼까? 남네? 빚 많이 내서 빚2 했는데 이때 폭망한다. 1패가 그런 데서 나와요. 9승 하고 나서 1패가 나오는데 이 1패가 엄청나다. 9승은 그 잡전투 이기는 거고, 이 1패는 저기 뭐 삼국지로 따지면 뭐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 이런 거 1패 해가지고 작살이 나는 거다. 그러면 이 유동성이 날아가요? 아니요, 안 날아가요. 이거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에 들어가요. 누가? 큰 이익 보는 사람들. 미리 넣어놓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지식 없이 들어가서 9승 더 넣어야지 더 넣어야지 더 넣어야지 더 넣어야지 하다가 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 요소들을 생각해서 스마트 바잉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대 30대들 보면 패닉 바잉을 하고 있다. 주식마저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는 거고, 비투하지 말고 공부해서 해라. 이 두 가지 지식 갖춰서 해라. 꼭 생각해 두셔야 되겠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